교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20일이면은 정확히 언젠가요? 화요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에 AJ 렌터카 13,700원 편입 15,500원 목표 13,000원 순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좀 차익 실현을 좀 일찍 했어요. 좀 아쉽게도. 막둥이님은 아마 반 남겨놓으신 게 지금까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드림 시큐리티의 꿀맛이네요. 점심때 꿀맛이네요. 현대약품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예? 예. AJ 렌터카 40.36%. 으아, 부러울 따름입니다. 예? 또 라이브 채팅방에 똑같네요. 이제 14% 차익 실현했어요. 뭉치님 10% 했어요. 2,800원 무너지면 전부 팔려고요. 저도 어제 결제하고 오늘부터 VIP 이용 중인데 와, 현대약품 초대박 났어요. 현대약품이 5,220원 편입. 라이브방에서는 좀 빨리 들어가시면 5,100원대 편입. 그리고 5,980원까지 왔죠. 6,000원에 20원 모자르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는 이날 들어간 거는 손절이 돼 버렸고, 그 전날까지 가지고 있던 거는 폭등 수익이었죠. 폭등 수익. 그다음에 삼성엔지 일단은 18,500원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거리에서 차익 실현. 예. 19,000원까지 올라주면 좋은데 거래량이 없었고 시장도 조금 아쉬웠죠. 8% 수익에서 마무리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아님 56,000원에 인트론 바이오 들어갈까 하셨는데 못 들어가게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안 들어가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44,000원인가 하죠. 네. 한진칼 26,800원. 오늘 좀 뭐 한진칼이 좀 밀려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26,800원을 편입해서 31,500원 또 3만원 이렇게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한진칼에서는 여러 번 먹었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오늘 안타깝게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손절 범위로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예전 거 같네요. 예전 건가요? 최근 건가요? 어찌됐건 지스마트 글로벌 홍희 장군님 네, 수익 나시고, Y젠터 반 이상 회복하는데 편입 가능한지요? 예,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대신. 오늘 예쁜 공대님 상신전자 또 수익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예. 홍희 장군님 UTI 무상 받으시고, 또 골든 센츄리 15% 수익, 토니모리 이익 실현 9%. 아,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죠? 또 20일 건 끝났네. 그럼 21일 거 나와라 오바. 21일 거 나오세요. 어딨냐? 이건가 보네요. 21일 거. 자, 한진칼 28,700원 편입. 이날 3만원대 차익 실현했나요? 이날? 그리고 토니모리 화신테크 경협테마주 21일 날 기준. 21일 날. 이때부터 계속 경협테마주는 들어가고 있었죠. 토니모리 뭐 급등 나와버렸고, DSC 로봇도 또 성신양의 전체적으로 다. 또 에이블 CNC 상한가 갑니다. 크크크크크. 예쁜 공주님이 뽑아주셨네. 에이블 CNC. 예. 박슈님 토니모리 수익 감사합니다 하셨고,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교육 종목은 교육 종목대로 또 비중이 좀 담기는 종목은 담기는 종목대로 또 내일은 상당히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야 행복한 거죠. 방안에 원체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들 또 많이 갖고 계시고 하니까 유럽 쪽이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뭐 맨날 수익이야. 화신테크 차익 실현 반했고, 상한가 뭐 툭하면 상한가, 뭔 상한가가 뭐 하루에 몇 종목 나오지도 않는데 툭하면 막 상한가. 예? 근데 오늘 그 악영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형주에서 큰 수익이 날 수는 없죠.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야 제대로 된 수익이고, 또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이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가 뭐 100종목 가까이 되니까 그 100종목 내에서 공략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얼마나 많아요. 예. 한증칼 3만원 편입해서 31,500원에 아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날. 그리고 31,150원에 재편입해서 이제 오늘까지 좀 어려운 흐름. 또 29,000원에 편입했던 부분, 또 3만원 공부할 때 또 일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한증칼은 뭐 계속 그 공개적으로 전략 잡아드리고 있는데 좀 잡아갈 전략입니다. 그럼 미동 같은 경우에 또 예쁜 공디님 말씀해 주셔서 상한가, 그 다음에 하루 눌리고 또 오늘 폭등. 근데 오늘 폭등인데도 또 오늘 그 물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오늘 뭐 미동 지켜보지 않았습니다만, 금요일 날 전량 정리하고 끝냈습니다만, 오늘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폭등이 나왔는데 왜 물리냐 이거예요. 예? 참 신기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교육을 조금만 받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여기 보면 전부 토니모리, 에이블 CNC, 뭐 전부 수익, 뭐 수익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써 있잖아. 23일 거는. 23일 거. 자, 23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현대로템 26,650원에 들었어요. 오늘은 안타깝게 손절했다 그랬죠. 그거 뭐 속이면 뭐하겠어. 숨기면 뭐하고. 그거 숨기고 속였다가 다음에 또 마케팅 하려고?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에코마이, 뭐야 이름도 헷갈려.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에코, 뭐예요? 참 종목들도 소형주들도 많아가지고, 경협주들 23일 날 들어가자마자 밥통님 룹템 작지만 4% 수익 감사합니다. 에코마이스터 일단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대하태아이가 조금 더 강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NG 발격고망님 잘 파셨는데 포스코에서 좀 힘드셔갖고 삼성NG 수익을 포스코에서 좀 절반 가까이 까먹어 버렸어요. 네. 뭐 부산산업, 뭐 철도주 23일 같은 경우에 뭐 S트래픽이죠. S트래픽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그러나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뭐 이렇게 대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게 일단 차익 실현 에코마이스터 뭐 수익률 올려놓으신 거 6%대 11%대 이게 이제 당일 수익이니까 더 값지다는 거죠. 당일 수익이니까. 예.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대처가 됐는데 그 이해 흐름에서 이제 대처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안타깝게도 또 주말에 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23일께 왜 또 나오지? 23일 뒤에다 이걸 붙여놨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N소프트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한 상태예요. 전량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혜원님이신데 안 들어가진다고 방송이 그 PC로 보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희 좀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사무실 쪽에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 제가 다 받아야 돼.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다 받을 테니까 전화 한번 실컷 해보세요, 오늘. 응? 예. 이거 아니래요. 이거 끄고 다시 깔으래. 26일 거 다시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최근 들어서의 흐름, 저희 쪽에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수익을 내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회원님들 다 안 주무시고, 희한하게 왜 정회원님들이 안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정회원님들이 안 주무시고 계속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좀 편입 기준 설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강하게 어필을 안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군들 오늘 단기 공략주들 같이 놓고 보시죠라고 이제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찰나에 그냥 급등이 났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일부 나셨을 수는 있는데, 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연이틀 급등 나오고도, 이 거래일 급등 나오고도 1100억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진짜 소액 기준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가능해도 실질 수익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수익을 내는 게. 그래서 오늘 장도 좋았고, 내일 기준에 일단은 뭐 유럽 쪽이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내일 기준에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46만 5천 원에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간혹 올려주시는데, 41만 원 편입. 그때 이제 KB금융이 47,350원일 때죠. 편입을 해서 47만 원 목표였는데 46만 5천 원에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 주가 상향했던 범위까지 이제 가지고 가시는 전략 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재편입을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31만 7천 원 뭐 편입 기준, 포스코가 사실 안타깝게 손절 대처가 돼버렸고, 그리고 삼성 SDI는 적절하게 잘 잘라냈죠. 잘라내고 이제 삼성 전기는 13만 5천 원, 12만 5천 원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돼 있었고, 아프리카 TV는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편입 기준이 잡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문자가 나갈까 아니면 EM택으로 나갈까 했었는데, 아프리카 TV를 거래량이 좀 다소 제한적이어서 라이브 방송에서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EM택을 내보냈죠. 아프리카 TV도 오늘 그러니까 4만 원 미만에서 항상 라이브 방송 공개 채팅방에도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양쪽 다 불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정연 종목으로 오픈하느냐의 기준이 있고, 또 단톡방에서는 왜 수익 난 것만 보여주느냐. 그 단톡방에 이걸 같이 올려드린네, 아침 음성 파일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윤정두가 그래도 누군지는 아셔야 되니까, 윤정두가 누군지를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윤정두는요, 요게 이제 교본증권 11월 3일 강연의 자료인데, 나중에 이제 12월 1일 때 강연의 자료를 또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회 지나고 나서는 좀 더 이제 무료 서비스들, 그러니까 유료야 당연히 더 크게 보강을 해드리죠. 유료 고객님들은 뭐 충분하게 교육부터 해서 다 보강을 해드리고, 무료로 이제 자료 신청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요즘에 조금 발송도 제대로 안 되고 막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근데 일단은 이번 주 지나면은 어느 정도 사무실 정리도 끝나고 인원도 뭐 다시 다 새롭게 보강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자료 나눠드리는 부분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까지만 조금 저희가 급한 점이 있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두는요, 실전투자대회 7차례 우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전투자대회 7차례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죠. 예?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실전투자대회 7차례 우승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한 차례, 뭐 두 차례?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그리고 수익률이 7,681%라는 10주 동안에 그러한 그 세계적인 수익률을 낸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다 해봤던 윤정두라는 거예요. 소형주든 대형주든 그리고 파생 매매까지. 그렇기 때문에 책 10권 내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전 증권사 대부분 다 들어갔죠. 삼성, 현대, 대신, NH, 뭐 이베스트, 미래에셋, 대우, 프루덴셜,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죠. 다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증이 다 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30년 된 증권카드. 강연회장 오시면 이번에는 30년 된 저 증권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연회가 지난번에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조금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시 오실 거고요. 강연회 뭐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랑 더 들어오실 것 같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그 강연회 기준에서 많은 거를 좀 저의 모든 좀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미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원이 좀 더 넘치시면 장소가 넓지가 않아서 서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앉으실 수가 있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야누스 데이님은 이번에 그냥 오시면 안 되죠. 양손 가득히 뭐 음료수를 좀 사다 주셔야죠. 그죠? 정회원님들은 오실 때 음료수 1층에 커피숍 있으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 주세요. 커피 잘 마십니다. 아주. 그리고 마스터즈 리그 1위 7,681% 이 상장 오른쪽 화면은 그때 같은 그 대회에 참여하신 저희 고객님들 1억 이상 계좌입니다. 다 2007년도 기준에 1억 이상 계좌. 뭐 상당히 큰 계좌들이죠. 2007년이면. 그렇게 해서 상위 15위 중에서 8분이 아니라 11분. 그리고 포스콘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10년, 15년 이상 되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10년, 15년 이상 되신 고객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이제 뭐, 저 당시 수익률 대회 우승하셨던, 3위 하셨던 분도 지금도 회원으로 계시고,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수익 금액이 2,800만 원이죠.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수익률 대회에 SBS CNBC와, 저쪽 SBS CNBC, 그리고 대신증권,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한 20분 모시고. 거기서 윤정두가 또 1위 했죠. 전문가 다 덤벼, 1위. 예? 다 덤벼 이렇게 반말해도 돼요. 윤정두보다 오래된 전문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저 대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남들 다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계좌 가지고 소형주 잡주할 때, 윤정두는 2016년이에요. 저게 2016년 말. 그 당시에 뭐 전체, 윤정두는 대형주 위주로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으로 전부 수익 내서, 28%의 수익 6주 만에. 그걸로 수익금 1위, 적중률 1위.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이 과연 내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충분히 채워드립니다. 충분히. 예? 제발 좀 이런 종목 위주에서 수익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뭐 소양교육이라면 소양교육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교육 바로 넘어갈 텐데, 이런 대형주에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테마주들도 엉뚱한 소형주 테마 말고요. 대형주 테마에서는
언제든지 그 테마 형성됐을 때 첫 기준에서는 수익 빵빵하게 제대로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가 얼마나 좋은 장이었어요. 대형주 위주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에서도 자꾸 주변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하오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는 60 되셨을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계속 60 말씀드렸다가 혼났거든요. 60 아니라고. 여성분이시고 또 자기의 일이 있으시고, 예? 구구절절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보면서 삼성전자 매수하게 됐다고. 아니 지금도 삼성전자가 그나마도 방어되고 시장 대비 방어되고 좋지. 삼성전자가 아주 엄청난 손실이 있나요? 2017년도 1년 동안에 1억 2,300만 원 수익 나셨어요. 와, 자산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아니죠. 수익률이, 예? 삼성전자에서만 얼마? 39.72%. 평균 38.40%. 우선주 다 포함해서. 거기서만 4,800만 원. 거기서만. 이런 수익을 내시는 분이, 예?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거는 얼마? 500만 원만 들어가요. 수익률 14%인데 수익금이 70만 원뿐이 안 돼. 예? 이런 그 수익, 삼성전자에서만 4,800만 원 수익 내신 분이 신라젠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수익률이죠, 이게. 이틀 동안 수익률 41%. 얼마? 78만 원이면 200만 원도 안 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지금 우리 방에서도 이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몰래 뭐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기준을 잡으셔야지 너무 그 종목에 집중하시면은요. 신라젠에서 다 맞췄다 이거예요. 신라젠 뭐 오픈해드린 가격대가 17,000원, 18,000원부터잖아요. 거기서 15만 원까지 다 맞췄다고 쳐요. 그렇게 잘났으면 윤정두가 그냥 다 사지 왜. 예? 그날의 추이에 따라서 해드린 건데 그게 그 분위기가 15만 원까지 가게 된 거죠. 어찌됐건 그 수익을 다 냈다고 쳐봐요. 그거 유지됩니까? 이런 데서 수익난 수익금이 유지돼요? 이런 건 불로소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수익금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은 수익금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제발 부탁인데, 예? 이분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삼전수익 감사드려요. SDS 다 대형주, 중간에 에이테크 솔루션. 왜? 교육받고 소형주도 다 할 수 있거든. 에코프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1조 가까이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 16,000원대였거든. 맨 처음 접근한 게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1월 달까지 해서 뭐 3만 원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KB금융, SKC코롱 PI, LG전자, 서울반도체, LG화학,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 단기 공략도 하고 중기 공략도 하고. 마찬가지 울다기님 40% 손실 계좌가 이렇게 2016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9.82% 손실. 난 그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손실을 날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신용 쓰고 그 소형주 매매하고 한 방에 하한가 맞고 그럼 뭐 깡통인 거죠. 뭐. 3개월의 손실률. 그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5%. 근데 제가 한국경제TV 와우파에서 오픈을 해드린 게 6월 22일인가 23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혼자 매매 내역이 보시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8위, 그때 당시 8위였어요. KB금융, 하나케미칼, 시가총액 그 당시 4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보고 우연히 주식 투시경 방송 보고 대표님 무방 보면서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냈습니다. 6월 말 VVIP 가입하고 수익이 더 빵빵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힘. 지금은 유료냐? 아니죠. 저 정도로 수익 잘 내시는데 왜 유료를 해요? 이제는 유료 안 하시죠. 이분이 66강짜리 그럼 66시간이에요. 서울경제TV 거 66강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6번 보셨어. 400시간.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그 400시간을 보시고 66강짜리 6번 보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USB 14시간짜리 압축 파일 USB 14시간짜리 16강 강의 66만 원짜리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 66만 원이 아까우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계좌가 바뀌어버리는데 계좌만 바뀌어요? 자 단타 종목 보세요. 홈캐스트, 텔콘, 하나케미칼, 텔콘, 신라젠, 텔콘,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텔콘, SDI, SDS, 하나케미칼, 대형주에서 소형주를 왔다 갔다. 예? 이제는 왜 유료를 가입하세요? 당연히 그냥 혼자 매매하시지.
USB 14시간짜리 몇 번만 보시면은 울다개님 같으신 이런 매매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 이런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 좀 내시고 저런 시장이 왔을 때 기준을 잡아서 좀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시장 어렵다 하지만 저희 정의원님들 같이 그 60% 비중의 대형주 채워 놓으신 거 사실 시장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죠. 포스코가 이번에 뭐 손절 범위 넘어서서 중장기, 장기적인 관점 아니고서는 단기, 중기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정리하고 재편입 기준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는 또 포스코가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막 폭락 몇십 % 손실 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머지는 어때요? IT. 예?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들어요? 아니죠. 따뜻하죠. LG전자 진짜 오래간만에 LG전자 68,000원대부터 69,000원 다 들어갔죠. 지금 얼마예요? 71,000원대? 불과 며칠 만에? 대형주가? 따뜻하죠. LG화학 힘든가요? 그렇게 힘든가요? LG화학이? 따뜻하죠. KB금융 이번에 잘 방어되다가 이번에 그 큰 조정 나올 때 10월 말에 꽝 하고 미끄러졌지만은 그나마 하방 일정 잡아주죠. 그런 데서 내 원금 60% 이상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N소프트, 뭐 GS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실적되고 수급되는 거 대한항공 이런 쪽에 일부 더 실어 두시고 거기에 실적되고 수급되는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일부 편입하시고 AJ렌터카 편입하시고 나머지 5% 미만 가지고는 경협주도 해봤다가 바이오주도 해봤다가 그리고 저쪽 단타 종목 토니모리도 해봤다가 BHI도 편입해봤다가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 넘쳐요. 아니 경협주 금요일날 실컷 수익 냈잖아요. 사실상. 오늘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그렇다고 미련 없이 잘 잘라냈잖아요. 28,000원 딱 잘라내니까 종가 얼마? 26,700원. 원칙대로만 하면은 그 다음 범위부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5% 미만만 3% 미만만 경협주 바이오주는 5% 미만 예전 같으면 1, 2% 하죠. 근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하세요. 1억을. 근데 포트 비중 다 어느 정도 채워놓고 현금 가지고 계실 때 500만 원만 단타를 치시란 말이에요. 500만 원 단타 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하고 매도세까지 다 하니까 5%에 5%까지 드리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5%의 하루에 손실이 났다. 응? 열흘 동안 손실이 났다. 그럼 얼마예요? 5%면 25만 원이죠. 25만 원에 열흘이면 250만 원 손실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난 거 빼는 게 아니라 오늘 500만 원 갖고 해. 손실 났어? 그럼 그 다음날 1억에서 갖고 와. 또 500만 원 채워서 해.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채워서 해. 그러면 하루에 5%씩 손실 나봐야 열흘 손실 나봐야 250만 원이에요. 1억 대비 2.5%입니다. 크다면 크지만 대신에 뭐 윤정도와 함께 했을 때 토니모리 또 DPC 같은 종목 상한가 잡고 그 다음에 또 날라가고 상한가 잡고 또 날라가고 뭐 하다못해 창피하지만 인터블스 같은 경우 막 바닥에서부터 그냥 단기간에 100%씩 나와버리고 그러면 요런 금액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요런 종목 들어가서 30% 50% 100% 이렇게 나버리면은 그걸로 수익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수익이 뭐가 되겠어요. 그걸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5분봉, 1봉, 주봉, 월봉 이제 눈으로 다 보이시죠? 정의원님들은. 예? 정의원님들 입장에서 5분봉, 1봉, 주봉 다 보이시잖아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되고. 그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유료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료, 무료 겹쳐져 있으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는 교육받은 효과가 일부 조금씩이라도 난다 하시는 분들 45번. 조금 전에 소양교육 해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이 교육 받으시고 혼자서 매매해서 수익 뭐 잘 내시고 하는 기준처럼 나도 좀 뭔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안 보인다 하시면 1번. 어차피 능동적으로 한번 가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유, 출석 검사한다니까 난 1번 누르겠다 하시는 분들 1번. 그리고 이제 좀 교육받고 뭔가 좀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45번.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TV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어떻게 단톡방에 45번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단톡방에 45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출석 검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미리 이제 뭐 종목 상담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딱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 받으실 내용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종목 상담 시황 문의 회원가입 문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지금 단톡방이든 캐치스탁 라이브 방송이든 거기에 문의사항을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눈에 확 보이죠? 조금만 공부하시면 눈에 다 보여요. 뭐야? 캐치스탁은 뭐예요 오늘? 접속 인원도 조금 캐치스탁이 적긴 하시지만 뭐요? 자, 캐치스탁 쪽만 그 방송 들리시는 분들 45번. 예. 캐치스탁 방송 들리시는 분들 45번. 왜 갑자기 이렇게 수동적이 되셨어?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봐. 예. 그렇게 하시고 양쪽 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문의를 해주세요. 예. 종목, 뭐 시황,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막을 겁니다. 비밀번호 이제 설정을 했고요. 나가시면 이제 비밀번호 없으면 못 들어오시겠죠. 그러시고 자 미국장이나 이제 뭐 이런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형성돼 있는데 국내 증시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바닥은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는데 일단은 바닥 찍었다고 놓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맞으려나? 아닌데 잠시만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슬라이드쇼 주식 투시경 슬라이드쇼 파워포인트 요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 교육 내용이 채팅방에 자꾸 올라오네요. 예, 수익자랑 말고 지금 다시 하나를 킬게요. 그냥 다시 하나를 켜서 자 보겠습니다. HTS를 어차피 봐야 되니까 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 파워포인트 보고 그럼 되겠죠. 자, 요 전에 이제 지금 질문사항 하나씩 다 올려놓으세요. 질문 별로 없으면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정회원님들 우리 정회원님들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 AS 받으신 분이 계시고 못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그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내일이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황 업황 테마 종목 그리고 회원가입 문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올려주시는 사이에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요거 어디 갔니?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님들, 정회원님들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신데 그거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카데미 관련해서 유료 회원님들 질문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뭐냐면 아이고 사이즈를 못 맞춰서 저게 깨졌구나. 아카데미 부분은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거기에 이제 그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막혀 있나 봐요. 열어드리면 되긴 되는데, 이건 USB에 있는 동영상 강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USB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 강의 그대로기 때문에 요거는 USB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파일을 다시 보내달라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좀 정리 좀 하고 저희 회사도.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은 요걸 보셔야 돼요. 녹화방송에서, 녹화방송에서 USB 말고 또 있는 게 녹화방송에서 이 보시면 윤정도의 아카데미 있죠? 윤정도의 아카데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그렇게 해서 정회원님들은 요거 녹화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수를 이걸 좀 중간에 오류가 나갖고 제대로 못 넣어놨는데 1강은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1강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회원님들, 그죠? 정회원님들 12강까지 진행해 드렸고, 원래는 이제 몇 강이었어요? 이게 9강이었죠. 9강 18강인데 12강까지 진행을 해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이 아카데미는 USB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낮에도 그렇고 전화 무지하게 왔어요. 그 어제 마감된 이벤트, 그게 이제 내려지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해달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건 조금 어려웠고요. 새롭게 지금 이벤트 진행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 150만원, 그리고 2 플러스 1 300, 3 플러스 2 450, 그리고 이제 VIP 카카오톡 채팅방 그쪽은 1개월 66만원, 2개월 플러스 1개월 132만원, 3개월 플러스 2개월 198만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만약에 오늘 야간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1개월 상품 말고 나머지 상품 부분은 일주일 뭐 보름 전화해서 방송 끝나고 전화해서 날짜 더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녁에 가입하신 분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예. 그죠? 오늘 가입 굉장히 어렵게 하셨죠? 원격까지 받아가시면서. 예. 박슈님. 박슈님도 우리 정혜원님이신가요? 박슈님도 정혜원님이신가요? 부산 주식킹님은 동일하게 해드리고 더 해드린 거예요. 예,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진짜 어렵게 가입하셔서 그 가입 이벤트가 2개월이 198만원 플러스 7일인가 그랬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198만원 15일 드렸잖아요. 아, 플러스 3일이었다, 3일. 예. 그래서 더 잘해드린 거예요. 장중에 전화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한 4시간 걸려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죄송해서 오히려 더 많이 넣어드린 겁니다. 예. 정말 어렵게 하셨죠. 저랑도 몇 번 통화하시고. 자, 일단, 아까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몇 분에 했죠? 11시 지금 3분이고, 10시 55분 거부터, 복사를 해서 올려서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슈님께서 정현님이시든가? 박슈님? 아, 정현님이시든가? 헷갈려. 아까 박슈님 있지 않았었네? 우리 가입하자마자 생났어요 해가지고, 그분이 박슈님이신가? 하여간에, 예. 모르겠다. 강의 진행할게요. 캔들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USB 오늘 다 발송을, 백만장자 연구님께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저희가 도저히 약속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해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송구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강연회 때 오실 거죠, 송구님? 예. 그리고 고양이님 AS 못 해드렸죠. 제가 그 해드릴게고 SK 이노베이션 더 미동 그리고 코스온 블루아이님 미동 같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일단 마이크 완전 좋죠. 아유, 아니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비싼 거 산 거예요. 예. 예. AJ 렌터카를 왜 안 샀는지 제가 이제 좀 더 강하게 권해드렸어야 되는데 차익 실현하는 찰나였죠 그때. 예. 그래서 좀 아쉽고 뭐 종목 많으니까 주력 종목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내일 한번 보시자고요. 뭐 어차피 내일 또 시장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구박한다. 포스코 설명드리고 위에 있었나요? 포스코가 없죠. 헐, 이번은 참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일 또 보시면 되니까. 삼성전기 종목 다 나오네요. 하고 종목이 이제 다 나오면 뭐 하겠어요. 우리 방에서나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MTN의 예민수 앵커님 또 SK증권의 이재강 상무님 뭐 이런 분들 또 와우TV의 아무개 PD님 뭐 이렇게 하고 쭉 모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윤정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말로는 이제 추천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트에 넣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실질적으로 방안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이버 단기적 목표가 내일 대응법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AP 장기 들고 갑니다. 예상 범위 알려주세요. 포스코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LG전자는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박슈님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슈님이 우리 고객이신 것 같긴 한데 현진 소재 목표가 4만 원? 현진 소재 목표가 4만 원이요? 헐 4만 원? 4만 원? 제가 4만 원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4천 원.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로. 아니 지금 다시 보려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방송해드리고 신환님 어이구 왜 이렇게 많어. 뒤에 보니까 되게 많네. 다 된 줄 알았더니 그럼 여기까지 pH 위에 있고요. 질문 많이 바닐라 코코인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힘들어서 신라잼도 있나? 신라잼 저도요. 다 묶여서 사두팔도 못해도 회원가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야죠. 최 여사님 사두팔고 못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자를 종목 자르고 대처를 해나가셔야죠. 그죠? 오늘 외인 매수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은 간단하게 다른 주식에 다 묶여서 사두팔도 못해서 회원가입도 못하고 있어요. 다 파셔서 오셔야지. 아니면은 하나 팔아서 오셔서 AS를 받으셔야지. 이 내용들 바로 진행해 드리고요. 자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나가라고 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J 콘텐트리 오늘 또 가입하셨는데 해드려야죠.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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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잠시만요. 시장은 상당히 지금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뒤에 조금 더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철강금속이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이걸 뭐 이쪽에서 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금속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아쉽게도 급격한 조정 1.62%. 이게 이제 포스코의 기준이 되는 거죠. 포스코 쪽에서의 조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깊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를 제외한 뭐 통신업종은 최근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었고, 나머지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약품 쪽의 흐름이 상당한 거죠. 예. 셀트리온의 흐름.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시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업종이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업종이.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오늘 그 상승률이 0.47뿐이 안 돼요. 오늘 지수 땡긴 거는 한 2포인트뿐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기준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왔어요. 거래량 자체가. 대신에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2.31%, 또 LG전자 같은 경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71,000원대.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98%, 롯데케미칼이 5%대. 예? 뒷부분 나오겠지만 대한유화 같은 게 그 경우가 상승률 상위로. 안타까운 게 이거죠. 우리는 이제 SK텔레콤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일단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죠. 공식적으로. 네이버는 조금 더 다시 보고요. 현대차는 이번 급락에 따른 가격 반발력의 수준. 근데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요. 오래간만에 KB금융 그 가격 반발력 좀 나와줬는데 아직 멀죠. 최소 5만원 선 이상을 가야 되죠. 진짜 오래간만에 포스코 캠텍도 72,900원, 7만원 돌려놓는 뭐 그런 기준점들의 흐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하고 셀트리온은 강한데 신라제는 상대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 왜 그럴까요? 또 바이로메도 상대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 같이 동반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한적이고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마주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형주 기준의 LG화학 같은 경우에 툭 하면 뭐라고 나와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는데, 유가 관련된 얘기는 뭐 사실상은 호재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 유가 부분을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유가가 약세를 띨 때 어쩔 때는 급락, 어쩔 때는 시장에서 매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정의원님들 그 내용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정의원님들도 종종 전화를 주시는군요. 전부 이제 아카데미 안 열린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다시 한번 뭐 끝나고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락 나올 때 어쩔 때는 화학주 다 팔으라 그러고 어쩔 때는 뭐 긍정적이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가장 단순한 예가 그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유가 관련된 LG화학 관련된 또 전체 정유 화학업체들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의 이렇게 드릴게 자료를 지금 지금 자료 꺼낼 수 있다. 이왕이면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교보증권 자료 있니? 잠시만요. 응? 요건가? 잠시만요.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유가 관련된 정유업체, 화학업체의 흐름. 유가가 급락이 나는데 어느 날은 정유화학이 다 빠지고 어느 날은 정유만 빠지고 어느 날은 뭐 화학이 뭐 올라가고 뭐 별의별 흐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동이 돼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은 뭐 거의 까먹지 않죠. 까먹을 일도 없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 월선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 월선 차트.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뜬금없이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강해져요. 왜 갑자기 강해집니까? 엔화가 갑자기 약세를 띠니까 갑자기 강해지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를 띠는 이유가 뭘로 기준이 잡혀요?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통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화폐. 이렇게 해서 6가지 통화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해서 100을 기준으로 얼마큼의 지금 강세 또 뭐 가치가 형성돼 있느냐. 그렇게 놓고 보는 건데 엔화에 대해서만 그 강세를 띈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화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결제 통화가 강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도 약세를 띠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엔화하고 달러의 기준에서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달러 인덱스 이 기준하고 이제 유가하고 갖다 붙여도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정형화되지를 않아서 요걸 갖고 온 겁니다. 요게 뭐냐면 엔달러 환율.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는 흐름. 무슨 얘기냐면 1달러를 주면 예전에는 얼마를 줬어요? 125엔을 줬죠. 1달러를 주면 2007년도에는 125엔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도에는 1달러를 줘봐야 75엔뿐이 안 줘. 반토막 된 거예요, 거의. 예? 달러의 가치가. 그러다가 출구 전략 얘기 나오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달러의 폭등, 엔화의 약세.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두바이유, WTI를 일반적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실질적인 두바이유고요. 어찌됐건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또 이쪽에 안 나와요. NH투자증권이 돈을 별로 안 내서. 두바이유가 2003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바이유의 급락이 나오죠. 이 급락 때문에 시장이 붕괴가 됐나요? 붕괴 안 됐죠. 왜? 이거는 경기가 침체돼서 그 급락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에 딱 결제 통화가 2배 오르면서 야, 니네 이제 뭐 2배 안 줘도 되지? 이런 그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흐름이 연출된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은 뭐예요? 경기의 회복과 함께 수요의 증가, 그 수요의 증가에 따른 유가의 강세.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두바이유의 흐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제 통화의 약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N달러 환율이니까 결제 통화의 약세. 예? 1달러 주면 125엔까지 받다가 1달러에 75엔뿐 못 받아. 약세를 띈 거죠, 계속. 이 결제 통화의 약세와 함께 유가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강세로 전환을 띠죠. 이때는 이제 리번 터져서 경기가 다 침체됐으니까 다 죽을 때고 강세를 띠죠. 이때는 뭡니까? 오버슈팅 나올 때고. 그러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달러 인덱스의 이제 강세인데 달러 인덱스 전체 강세가 아니라 이제 엔화에 대해서만 사실상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때는 뭐 큰 변동이 없다가 전체 흐름에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빠바바밤 하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문제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바이유하고 화학 업종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뭐 WTI로 똑같습니다. 거의 뭐 어떤 흐름이 되는 거냐면 대세 상승기의 그 흐름, 대세 상승기 2007년까지 그때 경기가 살아나서 시장이 간다라는 흐름이잖아요.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사실상.
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요. 별로 안 밀린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밀린지 아세요? 40% 밀렸어요. 응? 80불 수준에서부터 50불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밀린 겁니다. 근데 화학업종 어때요? 폭등이죠. 폭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2017년 6월입니다. 이때 유가가 연초 대비 12% 빠진 거예요. 이게 연초 대비. 한 번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꼭 이런 끝자락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케이블 TV에서. 왜? 그냥 신문 쪼가리 보고. 어떤 신문? 오늘 아침에 미국이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유가가 연초 대비 12%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계속 받을 수도 없고, 12%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업체가 다 조정받았어요. 에너지 업체가 조정을 다 받아가지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유화학업체 다 팔으세요. 다 팔아서 조선주 사세요. 뜬금없이 웬 조선주야. 결론은요, 요때가 바닥이에요. 요때가. 이게 화학업종의 요 위치의 흐름이, 예? 이건 월봉이고, 일봉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여기가 바닥입니다. 장악 확인형.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LG화학도 이게 27만원 찍은 거거든요. 그냥 내리 날아가죠. 그리고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때로 봅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대세상승기죠. 2007년까지 시장 랠리 나오잖아요. 경기 좋다고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유가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오버슈팅까지 연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도 이것이 경기의 침체가 아닌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경기의 침체가 아닌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 유가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화학업종의 실적 개선폭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 해운업체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운송 비용의 전이를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쪽에서의 수익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개선이 상당히 커지겠죠. 상당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기회. 만약에 유가가 급락을 하는데 이때 당시처럼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급락하는 흐름이다. 경기가 침체돼서 급락하는 흐름이다. 다 죽죠. 화학업종만 죽었습니까 이때? 전체 업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지금의 흐름에서 그러한 흐름입니까? 유가가 지금의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급격한 조정이 경기의 침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도 그 교보증권 5월 19일자 강연의 자료에서 놓고 보면요. 이게 5월 19일자 교보증권 강연의 자료인데 여기에 시황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예? 이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JCPOA 탈퇴선언.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뭐 웃기지도 않는 거지. 7개 국가가 합의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민주당에서 한 거?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는 안 해 이런 거. 이거 불합리한 체결이야. 안 해. 모든 게 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보수층에 대한 집결을 위한. 그게 이제 공화당 정책이었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었지만은 또 소외되는 쪽의 기준에서 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전화 문제 때문에 경기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강세를 띄었단 말입니다. 5월 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가 5월 달에 강세를 띄고 또 6월 달에도 사실상은 강세를 띄고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앞전의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5월달 이 앞전의 흐름 5월 18일까지 강세 띄고, 그리고 이제 주봉선 확 미끄러졌다가 6월 말에 또 강세를 띄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이란과의 문제,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악을 쓰고 야 말이야,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정학적인 부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란 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올라섰던 유가가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 이란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흐지부지하죠, 솔직히.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얘기했는데 흐지부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하락이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락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우디 관련해서의 또 뭐 증산, 감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의 침체에 의한 흐름이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뭐 막연하게 뭐 얘는 끝내줘요, 얘는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예? 진짜 경기가 끝난 흐름이면은 얘만 죽었습니까? 화학업종만? 경기가 무너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라면 전체 업종이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죠.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어찌됐건 화학업종이 강해질 것이야, 화학업종 땡큐야, 좋아, 뭐 이런 내용들, 또 항공주가 좋아, 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항공 뭐 티 홀딩스인가요? 뭐 이런 항공 지주사들, 소형 업체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강세를 띠는 부분들, 또 해운주들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들, 그런 것이 전부 유가의 흐름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두자. 어떤 걸로? 결론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과 사우디에 대한 그런 미묘한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약간 왜곡된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과하게 유가가 밀리고 있다. 근데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유가 조정이라면 전체 업종이 다 붕괴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수요는 살아나고 있고, 뭐 화학업종이든 항공업종이든 해운이든 그런 상태에서 원재료 비용만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 가격으로 바로 연동시키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 개선폭이 커질 겁니다.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정유업체들은 안 그래요? 휘발유값 뭐 바로 내려줄까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와중에 무슨 뭐 2차 전지 얘기 나와서 LG화학이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 말 같지도 않는 내용이죠. 이런 흐름 나왔죠. 23일날 갖고 나갔어요, 안 갖고 나갔어요? 갖고 나가잖아요. 예? 그냥 올라가 있을 때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윤정두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역배열돼 있고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걸 왜 사? 그렇게 따지면 대형주는 하나도 못 사. 결론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배열되어 있고 추세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그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뭐를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을 해야죠.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LG화학의 기본적 분석은 어때요? 긍정적이다. 업황 자체 지금 해석해드린 것처럼. 그럼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은 뭘 놓고 본다 그랬어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죠. 그럼 수급을 보기 위해서 캔들을 보고 뭐 역별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석의 기준을 잘 시장에서 배우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의 분석은 뭐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랜덤 워크 이론, 뭐 분석 방법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면 랜덤 워크 이론은 뭐 자율적인 거니까 과거 패턴을 가지 않는다. 분석이라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을 한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맞죠? 그죠? 단기 매매의 뭐 이슈, 테마, 심리를 쫓아가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럼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왜 해요?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급과 심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수급과 심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수급은 대형주 같은 경우 수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과도하게 눌려 있죠, 지금. 그죠?
그건 마지막에 심리란 말이에요. 캔들이나 2평 안 보냐. 아니 그러니까 캔들이나 2평 보는 게 외국인 기관이 샀느냐 안 샀느냐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면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평선 돌려지겠지. 주가가 돌려지겠지. 그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 어렵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렇다면은 뭐 기다리셨다가 돌릴 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우선이냐,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냐.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뭐 만약에 뭐 일목을 봐 구름대가 중요한 거냐, 볼린저를 봐 그럼 볼린저 라인이 중요한 거냐, 보조 지표를 봐 보조 지표가 중요한 거냐. 그걸 왜 보는 거예요? 아니, 세력이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려고 그런 걸 보잖아요. 태영준 눈에 다 보이는데 왜? 그래서 뭐 밤새 그 토론을 해봐야 끝도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화학업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월봉장의 기준에서 추세 라인에 꼬리 달고 돌려놨고요. 단기 이평선 다 밀집된 구간에서 여기서 조금만 탄력 받으면, 그러려면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면 화학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G화학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나가면 이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 넷이라고 갖고 나가는 거지. 예? 이걸 뭐 수익 안 나는데 이거 갖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시장 대비. 근데 사실상 다른 종목 해가지고 다 깡통 차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대형주면 좀 낫지. 소형주에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주봉 차트입니다. 개인 누적 수급 상당히 긍정적이죠. 저거 추세 돌리는 거 금방이에요. 아예 벽을 쌓고 계신다니까 아예.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관심 가져놓으시고 주봉상의 요 기준이 뭡니까? 그랜빌의 매수 1법칙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랜빌의 매수 1법칙이라고. 여기 지금 딱 들어가는 시점 여기가 그랜빌의 매수 1법칙이라고요. 정회원님들은 배우셨잖아요. 하락 기울기 추세에서 하락 기울기 추세에서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아니고 이때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은 이렇게 돼서 밀려 내려가 있는데 이 평선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왜 올라가? 주가 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죠. 요 위에서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추세 부분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설이 있어요? 연준에? 금리 인하설이 있어요? 금리 인하?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예.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 한번 볼까요? 순간 깜짝 놀랐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지금? 연준이? 그래요? 11월 21일 날 00시 47분에 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하게 이데일리 TV예요? 아,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금리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는 거고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바닥금리죠. 2에서 2.25% 수준의 금리에서 뭐 여전히 바닥금리의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실까요? 뭐 미국장의 기준에 뭐 강세로 잘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를 놓고 보시면 기조 자체를 보시면 돼요. 기조 자체를 그 FED 미국 쪽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고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죠. 저 중간에 이상한 흐름이 뭐 한두 번씩 있긴 합니다만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는 거고. 그게 뭐냐면은 경기를 금리를 내린다는 자체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부양해야 돼요. 바닥금리에서 들어 올렸다가 갑자기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금리 얘기는 강연에 오시면 이제 또 자세히 조금 더 월등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금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현금대진님께서 금리 오르면 주가 요동칠 거란 얘기가 있더랬는데 대표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은데 다시 설명요. 언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경협주하고 바이오와에 해야 되는데. 금리 특집인 날 하든지 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예를 들면은 단순해요, 그냥. 뭐냐면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협주예요. 그럼 경협주에 대해서 이러한, 뭐 어떤 2000년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007년 10월에는 그러니까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에 경협주들의 테마가 과연 언제부터 움직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경협주 좋아요, 투트랩 전략 갑시다, 경협주 끝내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대진님께서 야 윤정도 내가 저기서 들어보니까 이래 하는데 야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신뢰도가 있으면 윤정도한테 들어보니 화학업종에 대해서 야 저런 데이터로 저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서 입만 나불나불 대는데 내가 평상시 보던 뉴스 내용하고 비슷하던데 근데 윤정도는 하다못해 그냥 간단한 자료지만 환율부터 해서 이렇게 싹 보여주더라. 제 말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시면은 금리에 대해서도 남들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거나 말거나 윤정두가 금리 인상은 호재입니다 그러면 그래 쟤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야. 이 신뢰가 있어야지. 뭐 24시간 밤새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 강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금리 또 특집이 되면 금리를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 경협주의 기준인데 이 경협주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게 요즘 맨날 보여드리죠. 현대건설의 거래 대금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예요. 창사 이래. 이 밑에 동전주일 때 이 거래량 뭐 필요 없어요. 570을 하고 있을 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때 거래 대금 대비해서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때 이후에 이제 감자하고 난 이후에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거래량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요때 이후에 감자하고 나서의 흐름으로 쫙 당겨요. 어때요? 가장 많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사상 최대치를 찍힌 거예요, 이게. 현대건설, 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창사 이래 가장 최고의 거래 대금이 97년 뭐 그 이후부터 계속 가장 큰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졌죠. 상상을 초월할 현대 롯데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창사 이래. 그럼 푸른 기술 이런 건 어떨까? 푸른 기술 솔직히 안 봤어. 뭐 시가총액 300억에서 올라온 종목 보면 뭐 하겠어요. 이때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량일 것 같은데, 그죠? 부산산업은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산산업.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못된 것들이 포장만 하는 거죠. 부산산업 뭐 대박난 것처럼. 몇 명이나 샀어 이거? 몇 명이나 샀냐고? 전 국민이 다 산 것처럼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막 억지로 가입시켜서 대하태에도 볼까요? 전부
현대 한일 시멘트 볼까요? 요 바닥에서 요 거래량 거래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바닥에서 거래되면 얼마나 되겠어? 지금 거래량 거래되면 사상 최대치겠죠? 또 한일 현대 시멘트? 다 똑같죠 지금. 5월 이후에 다 터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개인들 누적 수급이거든요. 개인들이 무지하게 떠안어. 역순으로 다 볼게요. 개인들이 다 떠안어. 개인들이. 뭐 이런 애들은 뭐 의미도 없고 현대 로템 개인들이 다 떠안았죠. 현대 엘리베이터 개인들이 다 떠안았죠. 딱 그 시점에 그냥 현대 건설 개인들이 다 떠안았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량 바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사래. 답답합니다.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 5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 딱 볼까요? 누적 수급 나와라 오바 얼마예요? 1900만 주죠. 얘 상장 주식수가 8500만 주에 25% 가까이 파는 거예요. 25% 상상이 돼요? 25%가? 그러면 현대건설은 460만 주니까 한 4%뿐이 안 팔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물량을 다시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최근 들어서 4월 말부터 4월 뭐 한 요 정도부터 해서 6월 초순까지만 그때 딱 해볼까 얼마나 팔았는지. 얘는 그나마 현대 로템보다 실적이 되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그나마도 10배잖아 PER이. 그죠? PBR 0.91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고점에다 판 물량을 1200만 주 팔았다니까. 한 800만 주 상환한 거야. 그럼 현대건설을 보려면 어떻게? 펀드멘탈적으로 봐야죠. 지금부터는 얘는 펀드멘탈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00만 주 11%를 떠넘겼다고. 11%를. 폭등 랠리 나올 때 여러분들 다 쓸어 담을 때. 근데 이유는 알고 쓸어 담으셔야 되잖아. 이유는 알고. 얘는 3월부터죠. 3월부터. 뭐 지금까지 누적 얼마? 430만 주? 얼마예요? 15% 이상. 상상이 됩니까? 아니 이런 종목을 지금도 방송에서 악을 쓰고 살아 그러는데 그게 그 정신이 이상한 거지. 아예 그냥 대놓고 윤정수처럼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경협주 대장 내가 경협주 박사야. 내가 제약바이오 박사 하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번에 터진 거래량 거래대금이 얼마 만에 터진 걸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삼상이 어떻고 지금 철도가 어떤데. 아유 참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야.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지. 여러분들 말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4월 이후에 현대 GS건설에 한 10% 정도 매집 들어온 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그 정도 매집 들어온, 쌍끌이 매집 들어온 종목이 없어요. 근데 판 거는 전부 지금 철도주, 경협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더라도 조심조심 들어가야죠. 위험고지는 하고 들어가야지. 일단 위험고지는 했습니다. 그죠? 위험고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4월 30일부터 방송 다 하고 나갔어요. 예? 4월 23일날 방송 첫 방송하고 어디 매수사인 있어? 없잖아. 4월 30일 첫 매수사인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 주봉상입니다. 이게 월요일에 월요일 갭상승, 음봉 다음에 양봉 갭상승 보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마어마한 갭상승. 저 갭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강할 겁니다. 예? 일봉상으로 어때요? 이날이란 말이에요. 일봉상으로 저 보여드린 날이 주봉상으로 아까 그 그림이고 일봉상으로 요 날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매수 꼬리 있죠. 이게 20%대 등락일걸요 아마.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왜 들어가 이거를. 그 다음에 갭상승 나서 들어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왜 들어가요? 통일될까봐? 통일될까봐 들어가? 그래 개파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손절해요? 손절도 못하고 그러나서 갭상승 상한가 여기 따라가요 안 들어요? 따라가요. 그 다음날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에는 매수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왜? 매수할 자리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교육만 받으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교육이나 뭐나 한번 보시자고. 이게 매수할 자락이 나와요?
매수할 자락이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거래량 터질 때는 눈 감고도 들어가요. 눈 감고. 이럴 때 갖고 가자고, 이럴 때 편입하자고, 이럴 때 눌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 거고. 여러분들 말고 이럴 때만 들어간다 그랬죠. 이럴 때만. 그러고 나서는 양봉 하나 있어요? 없죠. 왜 들어가냐고 이거를. 거래량도 계속 죽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닥에서 이격 줄이고 양봉 나올 때 이격도 보여드려요. 저게 7월 18일, 23일, 24일 그때예요. 자, 이격도 바닥 이격도 딱 찍고 돌리죠. 돌릴 때 들어가는 거야. 찍고 돌릴 때. 그때가 딱 이격도 교육할 때고. 그러고 나서 요 흐름 속에서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점 돌파해요? 못합니다. 지금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대로템 오늘 실패했다 그랬죠. 그나마도 실패하고 나서도 빠르게 대처를 해서 28,000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 문자 쌓인 뭐 그렇게 나간 걸. 28,750원 편입. 28,000원 손절. 끝. 쉽지 않지만 끝. 그게 돼야 돼요. 이날 어떻게 했어요? 개장초 들어가서 이거 아닌데 꼬리 일부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꼬리 다 달고 그냥 밑으로 내려오죠. 투트랩 전략? 투트랩 전략 같은 소리 하네. 그 밑에서 아마 손절? 혹은 여기서 따라붙어? 그러나서 하다가 또 손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 똑같은 종목을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들어갔더라도 빠르게 잘라내고 나오는데 왜 미련을 갖냐고요. 왜 미련을 갖냐면 이것 때문에 미련 갖죠. 저렇게 움직일까 봐. 맛 한번 봤거든. 제대로 된 거 아니고 그냥 간혹 한 번씩 들어갔다가 어줍지 않은 변동성 맛을 봐봤거든요. 그 여기서 막연한 이 흐름을 기대하는데 30년 주식한 윤정도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테마주라는 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상체들 상상을 초월하는 테마 끝난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끝났는데 우리는 왜 들어가냐고. 단기 공략.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움직임을 똑같이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가는구나. 갭 상승 이후에 꼬리를 달고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눌리면 바로 잘라내야 되는구나. 여기서 공방에서 다시 돌리면 따라붙더라도 여기서 공방에서 돌려서 따라붙는 게 뭐예요? 이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밀려서 꼬리 달고 3,600원도 이탈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돌려 시초가 위로 당겨져 편입. 다시 되밀려 손절. 돌리면 편입. 그 맨날 하고 있나? 아니지. 거래량 확인해 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 와닿아야 돼요. 예? 윤정도 무방이나 무방이 됐든 정규 방송 정혜원님이 되셨든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 진짜구나 라고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않으면 어떡해. 방송에 안 갖고 나왔나?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죠. 예? 저 정점 찍고 나서는 방송을 안 갖고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현대로템이잖아요. 현대로템 기준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이게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5월 28일자에 그 GS건설 매수사인 끝. 여기서 두 번도 안 쳐도. 그리고 7월 23일, 24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절 끝. 안 봐. 반등 나와도 안 봐. 왜? 우리는 손절을 29,500원 했는데 뭔 반등? 우리는 더 위에서 잘라냈는데 이거 수익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봐. 그러다 이날 방송 갖고 나가죠. 거래량 터졌지만 조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안 쫓아가. 결국 제자리. 그 다음 범위는 추세 전환되는 범위에서 뭐예요 이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돌려지죠. 응?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경협주 한번 봐볼까요? 단기적인 거래량이 5MA, 20MA 부딪히고 있는데 봐볼까요? 월 매수, 화 매수, 수 매수, 목요일 없네. 전량 차익 실현. 금 갭상승이야 매수.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오늘 실패. 현대로템 금요일날 최소 6, 7% 이상 수익 났으면 됐잖아요. 오늘 손실 났더라도 안타깝지만 그래 빨리 잘라냈으니까 다행인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쪽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AS 해드리고 지금 저 또 손님학에서요 사실은
예, 오늘 12시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12시에 못 끝낼 것 같아. 그죠?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00여 개 된다고 그랬죠. 우선주와 ETF 상품 빼면은 90여 개 종목. 90여 개 종목 중에서 20여 개가 얼마? 4% 이상의 강세. 여러분들 계좌에 4% 이상 강세의 종목 몇 개나 있어요? 소형주 빼고. 제대로 된 거. 우리는 이거 있어요, SM. 뻥이 아니라. SM 샀잖아, 얼마 전에. 53,000원 미만. 롯데케미칼 우리 주력은 아니지만 LG화학하고 같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셀트리온 지난주 샀어, 안 샀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샀잖아요. 정의원님들 계시는데 뻥칠까? 거짓말할까? 예? 헬스케어, 제약 다 가지고 있죠. 응? 대한유화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려요, 안 드려요? LG화학과 함께 화학주들 봐요, 안 봐요? 한국전력은 편입은 없습니다만 한국전력 PBR 0.24배. 한국콜마는 에이블 CNC, 토니모리, 한국콜마 화장품주들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빵빵 터져야 돼. 다만 오늘 기준에 그 셀트리온은 매매를 안 나갔고, 그러니까 관망. 예, 기존에 있는 물량만 수익 내자. 관망.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오늘 단기적인 공략할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드리는 사이에 얘는 또 폭등.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수익 실현. 얼마? 4,35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 끝. 어렵지 않죠? 응? 20MA 평균 거래량 이상이면 OMA, 20MA. OMA도 중요하죠. OMA도 터지잖아요. OMA가 급격하게 올라와 버리죠. 그걸 평균 거래량으로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소형주는 오버나이트 하이가 버겁다는 거죠.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네들은.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왜 매수 사인을 못 드렸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정의원님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매수 드리기가 애매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물량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유지하면서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하고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내일 눌리면 바로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경협주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또 들어가면 돼요. 다만 얘도 이 당시의 기준에서의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지금 수반할 수 있냐? 없어요. 떨어질 때 수반됐지. 여기에서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오늘 올라왔어요. 이거 참 희한한 흐름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이 올라가. 개인들이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 근데 내일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예? 점진적인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버겁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개장 초부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강세인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수급 부분은 외국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세를 유입했지만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개인들의 또 매매 비중도 만만치 않죠. 근데 거래량이 내일이라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OMA, 20MA 동시에 수반을 해줘야죠. 그래서 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편입 기준을 잡을 때에도 이런 거래량하고 이런 거래량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를 보면서 요 정도의 단기 추세는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근데 여전히 밋밋한 진짜 제한적인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초대량 거래량이 안 터지면. 초대량 거래량이 안 터지면. 그래서 이제 경협주도 그런 거고 또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는 개별주 성향으로 좀 놓고 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서 셀트리온 삼형제를 묶어가는 조건이 된 거죠. 얘라도 돼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없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예? 근데 그나마도 헬스케어가 수반돼 있었고 그 다음 범위 이제 헬스케어 그 제약 부분이 수반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눌리죠, 당연히. 예? 셀트리온도 거래가 신뢰됩니다. 예.
자, 경협주,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 빠르게, 좀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팍팍팍팍 예?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미동 내일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동 대응하신 방법은 새벽에 회원 가입하시면 가장 좋은데, 예?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미동을 우리 그 예쁜 공디님께서 오픈도 해주시고 해서 수익을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상한가다. 그럼 월요일날 기준에서 갭상승의 음봉이죠. 전량차익 실현. 오늘 개파락 이후에 돌리는데 거래는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보고 있었으면 편입의 기준이 됐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원체 작아서 대응 전략이라고 그러셨는데 내일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 같으면 전량 정리입니다. 최소 절반 이상 정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개파락이 나올지 갭상승이 나올지 솔직히 결론적으로 내일의 흐름은 내일 정고점, 오늘의 정고점을 뚫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지느냐.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개장초부터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죠. 이런 소형주 잡주를 누가 어떻게 만질지를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안 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얘를 매집했다? 그럼 얘 작전하는 거네. 54% 대주 지분이 있는데 왜 매집을 해? 대주주가 때려 팔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자기 어떻게 하려고? 손실 감당돼요? 무슨 매집을 해 이런 종목을? 두 번째로 환급성이 있어요? 자기가 매집하면? 없죠. 그럼 외국인 회사하고 지금 짜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 조작이네? 자연빵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빵의 흐름. 매수 매도. 0이 왔어? 매수 매도. 철수도 왔니? 매수 매도. 아이고 성유도 왔구나. 아이고 매수 매도. 이거예요. 그래 이제 시스템적으로 거래량 터뜨려서 수반시키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거는 오버나잇하고 그런 그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개장 초에 거래량하고 캔들 음봉인지 양봉인지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일 개장 초에 일단 정리를 하셔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갭상승 나오면 땡큐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시간에서 좀 들어올렸으려나? 그럼 시간에서 만약에 들어올렸으면은 들어올린 이후에 그러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 또 오늘의 캔들의 3분의 1 이탈되면 차익 실현. 근데 의미가 없죠. 이런 종목이 무슨 캔들의 3분의 1이고 2분의 1이 어딨어. 개파락 나면 끝이지. 시간에서 7만 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5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는 안 좋죠. 저렇게 되면. 자, 이건 스스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정현님이시면 개장추에 우리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때문인가요? 유가 때문인가요? 어찌됐건 꼬리 잘 달고 돌려놨습니다. 꼬리 달고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은 가격 반발력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LG 화학을 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지주사들이 다 금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SK그룹의 정유화학 쪽의 지주사 격의 기준인 거죠. 예. 그 다음이 코스원. 코스원은 시가총액 2,058억이네요. 거래량이 지금 제한적이죠.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건 매번 이제 해드리는 내용이 되니까. 예. 포스코는 매수 가능한가 하셨는데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성향 자체를 이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했을 때 장기는 가격을 크게 인식하실 필요는 없죠. 수급 상당히 꼬여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꼬여있긴 합니다만 과도한 거죠. 지금 수급 튀어나온 수급보다 과도한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포스코보다도 더 저평가에 놓여진 상품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0.48배 PBR에 PER이 6.13배가 뭡니까?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이 5조 6천억이 넘어요. 근데 평상시에 형성하고 있던 영업이익도 아니고 2015년 대비 더블 이상이에요.
계속 증가했어. 근데 이게 또 정점이 돼서 깨지는 것도 아니야. 포스코가 정점에서 깨지면은 아니 전체 업종이 다 무너져야죠. 기초 소재가 어떻게 깨집니까? 예? 건설, 조선, 자동차, IT까지 다 들어가는데 얘가. 결국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 조정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받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장기라면은 비중만 맞춰서 그래. 다른 종목에서 흐름이 있으니까 버티겠다. 또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5조 이상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또 누가 있나요?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포스코잖아요. 영업이익 5조. 근데 시가총액 3위도 아니고 저 밑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포스코는 편입 기준, 장기 기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설정 범위, 아까 목표 주가 뭐 이런 대응책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마지노선 설정한다는 자체가 의미는 없어졌죠. 지금의 위치는. 이게 만약에 이제 뭐가 이탈돼서 전저점이 이탈돼서 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다 쏟아 부어야죠. 하한가 가겠네, 하한가. 펀드 매니저가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죠.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돌려질 때 그럼 적정 가격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30만 원 미만의 흐름 자체를 상당한 과매도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미만의 흐름 자체를. 이 부분만큼은 좀 돌려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돌려야죠. 시장도 연말 안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삼성전기 좋아 보이네요 하셨는데 우리는 삼성전기를 일단은 장기 투자에선 편입 기준을 설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기 중기에서는 삼성전기를 지금 편입할 자리겠느냐 수급이 꼬여 있잖아요. 아니 어떤 종목이든 이게 되게 좋아. 왜 좋아요? MLCC 때문에. 근데 갑자기 MLCC가 폭락했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나게 매수를 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그랬다 엄청나게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그리고 다시 수급이 들어와야 뭐 돌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11만 원 지켜주겠다. 뭐 11만 원 지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수급 더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9만 원까지 열어놔야 되겠네. 여기서 더 튀어나오면 9만 원 아니에요. 응? 9만 원까지 밀렸을 때 수급이 여기 아닙니까 지금. 다 내려왔잖아. 여기서 수급 매도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9만 원 이탈이네. 막연하게 11만 원 내가 보니까 좋아 보인다 이러면 안 돼요. 일봉상으로 이뻐 보인다. 단기적인 추세범위 괜찮은데 오늘 또 수급이 일부 들어왔고 근데 그 수급 가지고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넥스트 칩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거 안 물어봤다.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해드리고 1193억이고 내일 거래량 터지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면 뭐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상한가 가서도 우리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죠. 그러고 나서 내일 갭상승이냐 뭐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죠. 펀드멘탈적인 내용이나 뉴스 내용을 해석할 이유 자체도 없고요. 거래량하고 캔들의 음봉 양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어려워서 그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인덱스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 창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운용사인데 뭐 하나 상품 정리해야 돼.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데서 별로 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수급이 공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한 입장이 되는 거고 인덱스 상품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단기 관점이 많다 보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자, 현대건설 딱 놓고 보죠, 우리. 응? 바이오도 바이오고, 건설주. 현대건설 딱 놓고 보시면,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이나 수급이나 이런 거 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오늘 일부 교육했잖아. 거래대금 뭐 이런 거. 예? 거래량 이런 거. 여기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다 필요 없어요. 갭상승 나올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눌려있을 때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래량 없이 눌리죠. OMA 거래량 못 실죠. 앞전 거래량 못 넘기죠. 예? 그래 눌려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쳐다도 안 본다.
그래야 그 다음 봄이 눌릴 때도 쳐다봐요. 그래야 낙폭이 심화돼 있어도 야 낙폭과대라 생각조차를 안 해. 여기서부터 오른 건데 무슨 낙폭과대야. 예? 이격 줄이는 것만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거래량 다 주고 있죠. 없죠. 자 다시 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나도 자신감이 생긴다. 야 내가 돈 주고 무슨 뭐 현대로템이나 엉뚱한 채널 들어가갖고 유료 방송 듣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은 이런 종목 이런 테마 이런 기회만 오면은 나는 진짜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얼마였어요? 9조까지 올라서 9조. 얼마나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몰빵해도 돼 그러면. 이제는 이게 좀 눈에 보인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인다. 45번. 조금이라도 보인다. 단톡방도 45번. 아예 안 보인다. 1번. 아이고 뭔 소린지 난 안 보여요. 1번 할래 나는 그냥 계속 1번. 능동적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손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12시 5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윤정도 쉼도 안 쉬고 10시부터 이사한다고 정신도 없는데 또 왜 이렇게 회원가입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제대로 된 대형주로 가야죠. 저쪽 카카오TV 40분이나 청취하고 계시는데 왜 단톡방에 답변 안 올리시는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답변이 너무 인식하다. 출석검사하게 그냥 45번 한번 다 같이 누르죠 그냥. 질문이 어려웠나 봐. 출석검사합니다. 45번. 어휴 그러니까 답이 많이 나오네. 예. 그래요. 캐치스작 쪽이라도 좀 많이 올리셔야지. 그래 이렇게 되면 카카오TV도 이제 뭐 열어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답변도 안 하는데 뭐 카카오TV 왜 열어놔? 늦게 한 템포 늦게 들려서 그러나? 예. 신용진님은 자주 올리셔야 되는데 그죠? 먼저 번에 뭐예요? 대아TI 11% 수익 나신 거 올리셨잖아. 그죠? 나머지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 손님 기다리셔가지고 넥스트 칩까지 해드렸죠. 대한항공 사채 발행한다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어요. 대형주들의 사채 발행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흥행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소형주들이 어디 이상한 사채업자한테 사채 받아오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이 있다. 그러면은 실적 보고서 증권 발행에는 실적 보고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언제 거 23일 거 23일 26일 3호채 발행했다라는 거죠. 1600억. 아 납입일 내일 뭐 이게 재료지. 그러니까 뭐 재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면 말 그대로 채권인데 이게 신종 자본증권 발행인데 1600억의 만기일 30년 이거를 지금 뭘로 발행을 신종 자본증권으로 해가지고 부채로 안 잡고 그냥 자본금으로 잡는 건가? 하여간에 요즘에 이제 그 EB나 이런 쪽의 발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게 부채로 잡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좀 피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뭐 다 떠나서 전환사채 발행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돈 빼먹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소형주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얼마큼 형성되느냐, 신용도, 이자 전부 감안해서 발행 성공, 흥행 성공을 했느냐 그런 것도 주가에 일부는 영향을 주는데 뭐 요 정도 규모에서 뭐 큰 영향은 없고요. 아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일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주가 가치의 희성 부채가 생긴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내용을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따지는 거는 자금이 들어와서 회사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생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소형주도 그게 부채거든요. 근데 납입이 안 됐다 그러면은 막 급락해. 돈도 안 들어오는 회사라고 당연한 거죠. 근데 납입됐다고 급등을 하나요? 그런 경우도 드물어요. 아니 납입됐다고 해봐야 그거 뭐 내부에서 좀 빼먹는 애들이 많을 거고 거기다가 납입해봐야 뭐 주가 가치 희석되는 거고 뭐가 있어요? 다 부채인데.
의미 없어요. 대형주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 단기적 목표 주가 말씀하셨는데, 네이버가 이제 이게 공매도 상환이 됐든 추세 전환이 됐든 네이버 쪽의 흐름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면 그게 이제 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조금 더 들어 올릴 수는 있겠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됩니다. 하루에 진짜 100만 주 이상씩 따박따박 터져주면, 그러면 이제 수급이 당연히 순매수가 더 증가하겠죠. 개인들이 뺏기는 물량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봄이 13만 5천 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느냐,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단기간에 훅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추세적인 범위로 계속 연동이 돼야 됩니다. 좀 많이 과도하게 밀리긴 했죠. 예. 내일 대응 방법은요, 현장 공매수요 하셨는데, 내일은 정현님들 이제 문자 같이 나가시니까,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 근무시면 좀 한 템포 쉬셔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내일은 시장이 어찌됐건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움직임이 강세 기준에서 먼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미국장도 이거 상승폭 점점 늘고 있고, 우리나라 그 CME 야간 선물도 1.35면 좀 이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대형주 기준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예.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요? 뭐 갈 수도 있죠. 나스닥 똥집 좀 하면 넣을까요, 제가? AP 시스템 질문 주셨는데,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미끄러져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AP 시스템은 지금 접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이 절반이라도 돌리면 그 절반 돌릴 때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져 있는 흐름 기준에서 AP 시스템을 접근하시려면 요 절반을 돌릴 때 그때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LG전자 목표는 우리는 LG전자의 목표를 8만 5천 원 이상으로 놓고 일단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진 소재 목표가 4,000원 보면 되나요 하셨는데, 현진 소재는 우리는 그냥 거래량이 없어서 잘라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음봉이 형성되면은 그때는 일단 정리하셨다가 거래량 보고 재편입하시면 되겠죠. 포스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장기 투자는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한진칼은 녹음 다 올려드렸잖아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 27,000원 마지노선으로 해서 눌려질 때마다 뭐 매번 살 수는 없죠.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5에서 10% 범위 수준이시라면은 편입 기준 유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85,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비중 조절만 좀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성제약 중앙백신 질문 주셨는데, 동성제약 얘가 움직이려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죠.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거랑 똑같죠. 아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터져야 된다니까 무조건. 거래량 없는데 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날 누가 거래량 터뜨려 줄까봐? 아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일단은 정리. 그리고 접근도 안 돼요. 거래량이 터지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앙백신 시가총액 1848억 원. 거래량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얘도 뭐 아까 똑같아요. 거래량 터지면 들어갈 수 있다. 정리. 초록뱀. 거래량 터져도 이제 뭐 단기 공략 정도 수준인 거죠. 2주 전에 2135원. 지금 수익이시네요. 수익이신데 거래량이 없죠. 일단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움직이다가 음봉 나오거나 꼬리 달리면 정리. 레고캠바이오. 얘도 거래량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실렸나요? 레고캠바이오. 오늘도 거래량 없죠. 거래 없는데 왜 들고 있어요? 정리. 서울옥션. 갑자기 종목상 단방이 됐어요. 어휴, 장대목 터졌네. 외국인이 무지하게 때려 팔아버렸네요. 정리죠. 뭐. 돌려질 때 거래량 터지지 않는 한 정리.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추세 강화를 놓고 보시려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300만 주 나와야 돼요. 얘는. 응? 최소. 앞전 거래량들이 있으니까 OMA, 20MA 거래량 정도 갖고는 되지도 않고 신라젠 들어가신다는 거 폭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단기간에 더블. 윤정두처럼. 예? 이런 바닥에서. 반전일의 기준 하나 나오죠. 또 하나는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나오죠. 얼마나 좋아. 거래량 터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사실 차익 실현이죠. 거래량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고 혹은 이럴 때 거래량 터질 때 이런 날 들어가고 이럴 때 들어가고. 거래량 터지는 날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죽죠. 이거 왜 들어가 이거를. 거래량 터지지 않으면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KB금융 손절했는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KB금융 중장기로 놓고 보시면서 포트 기준을 넣어 두십시오. 아니 얘처럼 실적이 좋은 업종이 어디 있어요? BHI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 내일 그 꼬리 달리거나 운봉이면 차익 실현하셔야죠. 저희는 4,350원에 전량 정리. 예. 대하티아이요. 대하티아이 왜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다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예? 운봉 떨어지면은 손절이고 해야죠. 갭이 일단 살려져 있으니까 내일 한번 갭을 유지하는지 거래량 터지는지 내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경협주들 대하타이 포함해서.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안 돼요. 거래량 수반돼야 됩니다. 외국인이 샀는데요. 9,000주 포인트 더 샀어요? 산 것도 아니지. 그죠? 관망입니다. 다우데이터. 편입도 안 되고 관망.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은 그 중국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불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얘는 이제 수급 범위가 기존에 일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세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평선 밀집 구간인데 일단은 안 갖고 계시면은 거래량 터져서 최소 10만 주 이상 넘기면서 요거 좀 넘길 때 따라 붙으면 되고요. 가지고 계시면은 눌려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5일 전뭐 이탈되면 차익 실현. 윗방향의 흐름은 거래량 터지는지 확인.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증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좀 희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예전에는 뭐 수익 이걸로 많이 냈죠. 근데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갔다 손절을 하고 나온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은 어찌됐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진 흐름이네요. 어우 상당히 좋은데 요 흐름에서 지금 엔터주들도 뭐 좀 강하고 요즘에 요 흐름에서 5,600원까지 올려놓을 때 거래량이 최소 지금의 거래량 300만 주 수준까지 터져줘야 추세 강화를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눌려질 때 차익 실현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우리는 SM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엔터나 뭐 이런 그 음원 뭐라 그래야 돼 얘네를 전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M을 보고 있습니다. SM을 편입하고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SM 44,200원 30% 매도가 참 항상 어렵네요 하셨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오늘 SM을 상황 봐서 좀 차익 실현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매도 사인은 못 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더라도 양봉이다 보니까. 다행히 글로벌 증시가 지금 강하게 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제 또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죠. 어찌됐건 지금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요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원래로 따지면은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래서 8,000원, 58,000원 정도까지를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까지 놓고 보시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터지면 더 위쪽으로 그렇지 못하면 음봉 나올 때나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녹십자 MS 괜찮은 공시가 나왔는데 뭐 어떤 게 공시가 괜찮은 거죠? 뭐 시간에선 별 움직임도 없었고 공시가 어떤 거였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6시 8분에 나왔네요. 확정 금액 300억?
최근 매출액 980억? 좀 많이 있네요. 매출액 대비 30%? 뭐, 천상 내일 봐야죠. 동시효과 상황을 봐야죠. 제가 이 종목이 매출 공시가 나오고 어떻게 흐름이 형성이 됐었는지를 모르니까, 예. 내일 개장 초에 이제 뭐 갭상승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 거래량에 따라붙을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 그걸 좀 놓고 보셔야 되겠죠. 내일 우리도 이제 관심 종목이니까 좀 놓고 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갭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BHI 6,000원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하셨는데 우리는 4,350원에 전량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내일 거래량 터지면 그것도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드리고 어차피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또 같이 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